반갑습니다. 집에 가고 있고요. 오늘은 공부 한 3시간 정도 했고 집에 가서 한 30분 더 하고 이제 좀 쉬려고 합니다. 요즘에 영상을 한 10분 이상씩 찍다 보니까 조회수가 영상이다 막 조회수가 100이 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조회수 보통 한 30, 20, 30 이랬거든요. 근데 최근에 올린 영상들 다 조회수가 100이 넘으니까 살짝 부담되기도 하고, 솔직히 그렇게 재미있는 영상은 아닌데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니 되게 뭐 신기하기도 하네요. 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자영업이나 사업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제가 평생 결심한 게 있는데, 평생 자영업이나 사업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자영업이나 사업은 뭐 사람의 마음은 항상 변하기 마련이긴 하지만 지금 생각은 평생 할 생각이 없긴 합니다. 네. 또 뭐 나중에 마음 바뀔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대기업이라 해야 되나? 하긴 뭐 사원수 2,000명 이상이고 하여튼 되게 큰 회사의 노조위원장 하시고, 뭐 퇴직하시면서 퇴직금도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예전에는 좀 어렸을 때는 집이 좀 잘 살았어요. 그래서 32평 아파트에 뭐 아버지도 뭐 회사 계속 다니셨고 잘 살았는데, 아버지 퇴직하시고 뭘 할지 되게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뭘 할지 되게 고민을 하시다가 친척들 중에서 어떤 분이 이제 아버지께 뭐 연락을 자주 하면서 이 사업이 괜찮으니까 이 사업을 한번 해봐라, 그런 식으로 이제 추천을 이제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조금 마음이 안 내키셨다고 하는데, 뭐 계속 전화 와가지고 계속 이거 해봐라 괜찮을 것 같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추천을 하셔가지고 아버지가 시작을 하셨거든요. 나중에 아버지 말 들어보니까 뭐 항상 그렇지만 그냥 아버지는 그 퇴직금도 그때 많이 받았으니까 그냥 한 몇 년 정도, 뭐 1, 2년 정도 그냥 푹 쉬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평생 고생만 하고 뭐 망하면 사업 망해버리면 뭐 고생만 하고 돈은 많이 쓰고 진짜 힘든 케이스잖아요. 뭐 쉬지도 못하고. 어쨌든 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하셔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한 3년 정도 하시고 쫓다가 망했어요. 네. 빚쟁이 됐는데, 빚쟁이 되고 뭐 어머니 건강도 되게 안 좋으셨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게 그 당시에 엄청 힘드신 게 사업 망해서 빚쟁이 됐지, 그리고 어머니가 원래 좀 몸이 좀 약하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평생 술을 안 드셨는데 그때 어렸을 때 냉장고 문을 열면은 술이 들어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잠깐 한 몇 달 정도. 네. 뭐 그 뒤로는 또 전혀 안 마시긴 하시는데, 그 평생 집에서 술병을 본 건 그 잠깐 몇 달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쉽지가 않은 게, 대부분의 사업은 사실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자 대출이 신용대출이랑은 좀 다르게 그 한도가 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도 신용대출은 본인 연봉을 체크한 다음에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나오거든요. 최소한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대출은 신용대출과 다르게 좀 한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망해버리면은 그 빚쟁이가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빚은 월급으로 갚기 되게 빡셉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혼자 뭐 솔로일 때 사업하다 망하면은 뭐 모르겠는데, 나이도 많고 가정도 있고 한 상태에서 사업하다가 망하면은 그 힘듦을 온 가족이 같이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때 되게 어렸을 때였는데, 아버지 사업 망해서 막 그냥 뭐 집도 다 날라가고 뭐 집 아파트 다 날라가고 뭐, 심지어 그때 울산, 제가 경상도 사투리 좀 있는 게 울산 태생이에요. 네. 울산에서 좀 살다가, 그러니까 울산에서 계속 살았는데 사업 망하고 뭐, 아버지는 뭐 이제 목사 되신다고 뭐 신학 어디 뭐 학교 가서 이제 공부하시고, 이제 집은 없어졌지. 그래서 저는 이제 친척집에 가서 이제 거기서 한 1년 정도 이제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되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물론 그때는 제가 좀 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뭐 힘들진 않았어요. 네, 사춘기 때도 아니어가지고 어떤 마인드였냐면은, 친척집 가서 놀러 간다. 그렇게까지 뭐 밝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약간 오버해서 얘기하면 그 정도 급으로, 뭐 그 당시 제 마음은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힘들진 않았는데 눈치는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어떻게 살까 이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결정을 거의 하긴 했는데, 사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왜냐면은 뭐 사업도 안 할 거지, 자영업 안 할 거지, 뭐 저는 회사에 좀 안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 병역 특례 업체에서 되게 개고생한 기억이 있는데, 회사는, 제가 생각하는 회사라는 곳은 그냥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그냥, 예, 수단일 뿐이고, 뭔가 자기 개발이라든가 뭔가, 물론 회사에서도 뭔가 세상에 도움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좀, 네, 회사에서 취직해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좀 너무 그때 힘든 기억이 있어가지고, 물론 제가 맞다는 건 아니고, 회사에 대해서는 되게 안 좋은 추억 때문에, 네, 회사는 평생 갈 생각 없고요. 그러니까 뭐 사업이나 자영업 안 한다고 하지 회사도 전혀 들어갈 생각 없지. 사실 선택할 게 별로 없어요. 공무원? 네. 공무원에 대해서는 뭐 괜찮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선택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학원 강사도 해보니까 이게 학원 강사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압박감이 너무 힘들고요. 학교 강사는 진짜 편했는데, 학교 강사는 진짜 계속 하고 싶어요. 대우만 좋으면은. 근데 이제 대우가 좀 쓰레기라서 대우가 거의 뭐 알바 수준이라서 학교 강사는 계속 하긴 좀 그렇고요. 학원 강사는 뭐 유명해져서 잘 가르쳐서 강남이나 뭐 이런 대치동 가면은 돈은 많이 벌 수 있겠는데, 그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이게 어쨌든 계속 원장 아래 뭐 이런 밑에서 결국 일하게 되는데, 그 눈치도 굉장히 보이더라고요. 원장 밑에서 일하는데 뭐 학생 한 명 뭐 나간다 그러면은 원장한테 또 부사리 먹고 또 뭐 이런 거 경험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큰 학원은 안 그렇겠지만 그렇게 뭐 1타까지 아니어도 뭐 2타 3타 강사 되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빨리 포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뭐 원장, 학원 원장이나 뭐 교습소 원장 하면 되지 않냐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자영업이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는 건 상당히 이제 본인이 노력한다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애초에 시작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네. 왜냐하면은 뭐 인생 뭐 경험하면서 본인이 잘하고 못하는 걸 이제 스스로 어느 정도 알잖아요. 네, 저는 그 운영하고 이런 거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소고법으로 다 소고를 하다 보니까 뭐 사실 연구원 또는 뭐 할 수 있는 게 가르치는 거 좋아하니까 뭐 학교 선생님 이 정도 남더라고. 근데 연구원도 제가 10년 이상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인간관계 스트레스는 사실 연구원이 제일 적을 것 같긴 해요. 네. 물론 이제 위에 이제 PI 잘못만 하면은 좀 힘들 수는 있지만 웬만해서는 그렇게 스트레스는 클 것 같지 않은데, 이것도 사실 박사 받고 뭐 대전의 정부출연연구소 정직원 되려면은 상당히 힘든 길이거든요. 네. 되면 좋은데, 마찬가지로 네가 뭐 해외 포닥 다녀와도 되게 힘든데, 이것도 애초에 그냥 포기하는 게 낫다. 괜히 계속 도전하다가 5년간 도전하다가 끝까지 계약직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메뚜기 뛸 수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럴 확률 70% 이상. 그러면은 그렇지 않을 확률 뭐 한 3년 내로 정출연 정규직 된다, 한 30% 확률 되려나? 그 30%에 저는 별로 걸고 싶지 않고요. 빨리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럼 임용고 씨는 3년 안에 될 자신 있냐? 네, 3년 안에는 될 자신이 있습니다. 올해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공부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뭐 지금까지 물리 공부하면서 뭐 그렇게 제가 딸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물리 문제 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경쟁률 요즘에 뭐 한 6대1 정도 됐는데, 사실 6대1 중에서도 허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은 한 4대1. 그러면 이제 8명 중에 2등 들면 되잖아요. 네, 그 정도. 그 정도는 뭐, 올해는 좀 제가 교육학이랑 과학교육론 지금 공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새로 공부하면 이게 좀 약할 것 같긴 한데, 또 이제 전업수험생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뭐 올해 보고 내년 정도에는 상당히 합격 확률 높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에 만약에 떨어져도 3년 안에 합격 확률 저는 굉장히 높게 보기 때문에 교사길 가야죠. 네. 자신감 있을 때 해야죠. 네. 이 자신감도 사실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약간 순발력은 떨어지는데, 뭐 그게까지 뭐 지능이 퇴화한 느낌은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나이는 좀 들었어도. 그래서 이럴 때 빨리 합격해야 돼요. 나중에 50대 되면 진짜 막 합격할 자신 없어질 수도 있어.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네. 결정을 내렸으니까 열심히 해보자, 이게 뭐 결론이죠 뭐. 그래서 사업, 진짜 저는 사업 그 아픈 추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길 같습니다. 잘 살다가도 바로 꼬꾸라지더라고요. 네. 어렸을 때는 되게 잘 살았는데, 32평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이제 아버지 사업하면서 완전히 꼬꾸라지니까, 잘 살다가 또 굉장히 못 살게 되면은 그게 또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제 애초부터 되게 못 살았으면은 그나마 원래부터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는데, 잘 살다가 완전히 거지처럼 사니까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안정적인 삶을 원하니까 교사 되고 싶고요. 교사 돼서 뭐 예전에는 뭐 결혼도 하고 싶고 그랬는데, 지금은 솔직히 뭐
최근에 결혼 영상 올리고 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하면 하는 거고 못해도 상관없다, 결론이 그렇게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마음 편하게 먹고 있습니다. 네, 못할 확률도 꽤 크다, 이렇게 애초에 이렇게 마음가짐 이렇게 먹어가지고 압박받지 말자. 네. 그리고 뭐 정말 상대방 와이프 될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어야지 결혼하지, 성급하게 결혼하면은 솔직히 이혼할 확률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선봐서 막 어영부영 막 조건 보고 뭐 이렇게 바로 막 결혼 날짜 잡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막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 식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좀 한 장기간 1년 정도 만나보고 나이가 많아도 뭐 그럴 생각이기 때문에, 애초에 뭐 만날 사람도 없긴 하지만 올해는 별로 만날 생각도 없고요. 어쨌든 뭐 굳이 뭐 그렇게 성급하게 생각 안 하려고요. 뭐 결혼 못하면 못하는 거지 뭐. 그리고 결혼해서 오히려 저 개인적인 이런 그 인생의 목표 같은 거에 분명하게 뭐 팩트로 얘기하자면은 결국은 약간이라도 방해는 될 거잖아요. 저 지금 인생의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섭렵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저것 뭐 공부하는 거고, 가장 큰 도전이 사실 수학인데 수학 학사학위 따기인데, 학사학위만 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잘 공부하면서 학사학위 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들 다 달성하려면은 사실 솔로로 있으면은 개인 시간도 많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뭐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되게 나름 좋은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솔로는 이제 안정적인 경제력이 일단 뒷받침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괜찮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지금 교사라고 생각하는 거고 있고, 그래서 교사 돼서 뭐 전교사 되면 사실 몇 달 지나면 바로 22호봉이니까 그냥 좀 일하면은 뭐 30호봉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정말 혼자 살기에는 차고 넘치는 이제 월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성급히 결혼 같은 거 생각 안 하려고, 우리 아버지가 맨날 성급히 뭐 하다가 항상 뭐 보면은 이상하게 되는데, 그 버릇이 또 자녀에게까지 막 이렇게 막 자꾸 재촉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누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아버지 성급하게 뭐 하려고 하는 거 괜히 막 하다가 같이 망한다 약간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뭐 그렇게 나쁘게 보는 건 아닌데, 이게 살면서 엄청나게 많이 반복이 되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어. 조심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한테 목돈 들여서 이제 잘 된 꼴을 못 봐가지고 앞으로는 평생 뭐 아버지한테 목돈 드릴 생각 없고, 제가 생각하는 목돈은 제 월급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300만원이면은 그 300만원 이상은 드리면 안 돼. 이게 예전에 카드론 받아서 아버지 드렸더니 너무 이제 이건 개인적인 개인적인 내용이라서 얘기 안 하고 어쨌든 이제 나이 어느 정도 먹었으면은 부모님이랑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독립된 개체인데 언제까지 뭐 부모님이 저한테 뭐 이리라 저리라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결혼도 마찬가지야. 제 인생 제가 사는 거지 부모님이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부모님 욕심인 거지 결혼 이런 것도. 그래서 자녀 도리는 그냥 뭐 본인 월급의 적당한 수준으로 용돈을 매달 드리고, 명절 때 찾아뵙고
그리고 제가 뭐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그 정도 하면 되지 뭐 이게 뭐. 그리고 약간 뭐 누나가 더 심하긴 한데 뭐 저도 뭐 아버지랑 약간 뭐 이렇게 서로 감정도 많이 상한 그런 경험도 있었고 이런저런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아. 오히려 아버지랑 계속 만약에 사이가 좋았으면은 제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뭐 평생 받고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요즘에도 뭐 저보고 결혼하라 빨리 결혼하라 막 이러는데 거의 뭐 가스라이팅 같은 걸 엄청 잘하셔가지고 가스라이팅 초고수라서 이게 그래도 할 도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은 지켜야 됩니다. 기본은 지켜야 되고 명절 때도 찾아뵙고 당연히 그 대신 뭐 목돈 달라고 하거나 갑자기 뭐 1,000,000원이 필요한다던가 뭐 그러면은 그걸 아버지가 잘 어떻게 운영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다 말아먹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목돈 달라는 건 무조건 조심. 그리고 결혼하라고 하고 이상한 사람 소개시켜주는 게 아버지 뭐야 특기인데 절대 이상한 사람 만나서 성급 결혼하지 않기. 뭐 이 정도만 조심하면 되겠네. 너무 막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뭐 매일매일 뭐 영상 찍고 얘기하니까 저도 좀 뭐 기분도 좀 업되는 것 같고 좋네요. 예전에는 뭐 말할 사람도 없으니까 연구실에. 오늘도 연구실에서 몇 마디를 했냐면은 뭐 후배가 잠깐 뭐 실험 프로토콜 물어봐서 한 30초 얘기했네요. 하루 종일 30초 얘기했는데 이게 제가 말을 못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이 10년 이상 대화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랑. 그래서 영상을 찍고 나중에 저도 영상 보면서 다시 이때는 이 단어를 썼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단어 선정도 좀 잘해야 되고 말을 계속 이끌어 나가는 스킬은 계속 이런 식으로 찍으면 좀 늘어날 것 같고 하루에 10분씩 계속 얘기해야 돼. 그래서 일부러 주제라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생각이고요. 솔직히 뭘 설득하는 용도가 아니라 그냥 혼자 취미생활로 찍으면서 좀 말하는 스킬을 늘려야 될 것 같고 발음도 제가 자꾸 새는데 원래 발음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지금 또 추워서 그런 것도 있어요. 추워서 새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좀 계속 찍다가 노력하면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일요일에 그렇게 많이 공부를 못 해가지고 아마 이번 주에 전자기약 다 못 끝낼 것 같고 다음 주 한 월요일이나 아니면 넉넉히 화요일 정도는 돼야지 전자기약 끝낼 것 같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통계역학 이제 공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대전 내려가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려가고 있어요. 박사 때는 잘 못 내려갔는데 박사과정 때는 이제 포닥하면서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뵙고 있네요. 할 도리는 해야지. 오늘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모두들 화이팅!